오늘은 전시관에 이어서 식품 물성학 2차 시를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물성에서 이제 지난 시간 그 측정 방법, 시험 방법을 봤었죠. 뭐 뚫기 시험이라든가 또 압축 시험도 했고, 압축 중에서 뭐 일축 압축, 뭐 벌크 압축 이렇게 했습니다. 인장 시험까지 됐었죠. 뒤로 당기는 거. 그 전번 시간에 했는 것 중에도 가장 많이 했던, 흔히 하는 게 이제 뚫기 시험에 이제 모델을 봤습니다. 뚫기 시험은 이제 이런 경우는 프로브가 아주 날카로운 걸로 했을 때 과일의 신선도 측정하는 데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비스켓이나 뭐 얇은 식품을 뚫기 시험할 때는 그 지지대 적당한 간격에 대해 갖고 이제 부러지는 뚫기 시험하는 그 모양의 이러한 설비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계에도 이제 여러 가지 모양하고 이제 그래프가 나오는데 좀 더 다양하고 복잡한 설비를 갖고 오늘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특히 이제 텍스트 프로파일 어널리시스라는 게 있습니다. 텍스트 프로파일 어널리시스라는 것은 이제 실제로 사람이 입안에 넣고 먹는 거를 가정을 했을 때 씹는 거를 가정을 하고 이제 그 기계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요 초콜릿 먹는 그림인데 요걸 먹으려 그러면은 길이가 한 가로 세로 한 1cm 정도 안팎, 가로 세로 1cm 정도 안팎으로 이제 크기로 한 입 크기 사이즈로 만든 다음에 이제 그 프로파일 텍스처 측정기라는 게 있어요. 만능 측정기라든가 여러 기가 있는데 그 기계를 연속적으로 2번 늘렸을 때 그 나타나는 힘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림도 나타내고 숫자도 나타내는. 그 텍스트 프로파일 분석은 이제 식품을 입안에 넣고 치아로 이제 씹는 저작 작용, 마스티케이션을 모방한 식품 물성의 측정 방법으로 특히 이제 약자 TPA를 합니다. T는 텍스처의 T죠. 프로파일의 P, 어널리시스의 이제 TPA라고 합니다. TPA는 측정하고자 하는 식품을 1바이트로 그죠? 바이트 사이즈, 한 물어 뜯는 사이즈, 한 입 크기, 통상은 가로세로 1cm 정도 안팎을 한다. 1, 2cm로. 한 입 크기로 만든 후에 압축력을 2번 연속으로 가야 돼. 그래서 그 시료를 한 입 크기로 만든 다음에 측정기에 넣고 프로브를 넣고 한 번 눌립니다. 한 번 눌리고 또 떼고 또 연속 또 한 번 눌리고 떼고 했을 때에 이 눌려지는 힘을 이제 측정을 해갖고 그래프를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분석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이제 텍스트 프로파일은 한 입 크기 사이즈로 만든 후에 압축력을 한번 퍼스트 바이트 한 번 씹고 또 두 번째 씹고 이렇게 사람이 2번 씹는 걸 가정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2바이트 테스트라고 하기도요. 2번 씹는 거다. 2번 씹는 걸 가상해서 그 측정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텍스트 프로파일을 합니다. 텍스트 프로파일 분석을 통해서는 시료를 2번 압축해서 이제 얻어지는 전형적인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Y축은 힘이고 X축은 이제 시간 또는 거리입니다. 거리와 힘의 곡선. 앞에 그리면서 처음에 씹을 때 한번 딱 씹으면은 힘이 들어가겠죠. 힘이 들어가는 것이 서서히 쭉 올라갔다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씹었다 그 다음에 눌린 다음에 들면은 힘이 쭉 떨어지겠죠. 쭉 떨어져서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눌러줘요. 두 번째 누르면 힘이 들어 올라갔다가 또 떨어집니다. 이런 것은 이제 처음 씹고 두 번째 씹는 가상에서 첫 번째 힘, 두 번째 힘. 첫 번째 압축 동안에 플로버가 설정된 일정한 거리는 일정하게 정해 놓습니다. 일정한 거리를 내려서 시료를 압축함으로써 받는 힘이 서서히 증가하고요. 플로버가 올라가면서 힘값이 빠지니까 힘이 쭉 빠지면서 피크라는 형성을 합니다. 두 번째 압축에도 마찬가지로 프로브가 내려오면은 힘값이 올라갔다가 프로브 내려오면은 힘값이 떨어지는 피크가 두 번 생깁니다. 이렇게 피크가 한 개, 두 개 생기는 거를 이제 이 그래프를 내서 그 컴퓨터가 다 수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러한 텍스처 프로파일 곡선을 분석하여 식품 시료에 대한 다양한 물성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를 얻었습니다. 그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란 것은 부서짐성, 점도, 부착성, 응집성, 탄력성, 점착성, 씹힘성, 순간복원력 이러한 한 8개 정도의 변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변수를 하나하나 같이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나오는 건 이제 부서짐성, 그 프랙처러빌리티, 브리틀리스, 깨짐성, 잘 부서진다는 거죠. 어떤 식품을 놓고 풀업을 쫙 눌리면은 처음에 힘에 대해서 약간 깨지는 게 있다. 깨지는 게 있습니다. 깨졌다가 그 다음에 또 힘을 더 내려간다. 그 부서짐성은 그 텍스트 프로파일 어널리시스 곡선에서 첫 번째 피크 바로 앞에 조그마한 곡선 나타납니다. 여기 이제 힘이 포스 1, F1 여기 이제 부서짐이라고 나타납니다. 프로버가 이제 그 압축하면서 갑자기 시료 일부분이 이 프로버 쭉 누르면 시료 중에 일부분이 먼저 부서지는 현상, 그 부서지는 것을 텍스트 프로파일 기계가 감지를 합니다. 감지해서 부서지면서 힘이 약간 떨어지겠죠. 이런 것은 이제 껍질이 있거나 표면이 비교적 단단한 시료의 경우에 압축하면서 이제 표면이 먼저 약간 부서질 때 이제 이런 피크가, 작은 피크가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이제 빵이나 케이크 같이 부드러운 거는 이런 게 안 나타나겠죠. 빵이나 케이크 같은 것은 그 TPA로 분석을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분석을 합니다. 자, 두 번째, 하드니스입니다. 경도 혹은 펌니스, 단단함. 첫 번째 할 수 있는 게 이제 여기 이제 부서짐성이랬죠. 경도는 그 시료를 압축할 때의 가장 큰 힘, 시료 압축할 때 끝까지 일정 거리를 끝까지 쫙 내렸을 때 가장 큰 힘, 시료를 풀어보고 눌리면 눌릴수록 힘은 서서히 올라갑니다. 한번 딱 부서졌다가 끝까지 올라가는 거죠. 가장 큰 힘을 나타내는 이것을 경도라고 합니다. 단단함. 그 이제 경도 값은 그 식품 물성학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대표 값으로 많이 나타내요. 경도가 클수록 이 힘이 크면 클수록 단단하다, 딱딱하다, 또는 견고하다고 할 수 있고요.
요 경도 값이 작을수록 부드럽다, 연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TPA 분석으로 첫 번째 알 수 있는 부서짐성, 두 번째 측정하면서 경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제 부착성, 어드헤시브니스라고 그러는데, 부착성은 그 TPA 이 곡선 중에서 첫 번째 피크와 두 번째 피크의 네거티브, 그 음의 방향에 위치한 피크의 면적이 있습니다. 요걸 부착성이라고 그래요. 부착성은 이 프로브가 쭉 시로에 쭉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에 그 시로가 프로브 표면에 붙어 갖고 딸려 올라가려고 그러겠죠. 딸려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 음의 방향에서 면적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 시로가 끈적끈적한 특성이 있으면은 첫 번째 압축 과정에서 프로브가 시로 압축의 힘이 올라가고 프로브 올라갈 동안 힘이 쭉 빠지면서 시로가 프로브에 붙어버리죠. 붙어버리니까 아래쪽으로 딱 잡아당기는 음의 방향 피크가 생깁니다. 이 음의 방향 면적을 부착성, 어드헤시브라고 그래요. 이런 거는 떡이라든지 지방을 많이 함유한 제품, 크림치즈, 조리면 등에 이제 분석하는데 부착성 매우 중요하죠. 떡이라든가 크림치즈 조리면은 이제 그 부착성이 면적이 얼마다라고 나오는 것은 제품을 만들 때마다 TPA 그 분석기를 통해서 분석을 해갖고 요 면적이 일정한 기준 내에서 들어야 적합한 제품이라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배합비가 틀리거나 작업 공정이 조건이 안 맞으면은 요 면적이 틀리게 나타납니다. 이것도 하나 이제 품질 관리 기준이 되기 때문에 부착성도 체크를 합니다. TPA에서. 네 번째는 이제 응집성이랍니다. 코헤시브니스가. 응집성은 식품 내부 결합의 강도, strength of internal bond라고 그러죠. 식품 내부 결합의 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강도를 나타내는 지표는 그 두 곡선의 피크, 첫 번째 씹었을 때의 면적, 두 번째 씹었을 때 면적, 이 면적 비입니다. 첫 번째 분의 두 번째 비, 이것을 응집성입니다. 그 응집성은 응력에 저항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한 식품들 중에 중요한 특성입니다. 응집성이 비교적 높은 빵은, 응집성 높은 빵의 경우 포장해서 또 운반중의 물리적 충격으로부터 외형의 이제 손상을 줄일 수 있고, 쿠키의 경우는, 쿠키 같은 제품은 한 번 씹을 때 완전히 산산조각 부서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요 미스프레드 케이크의 경우에 표면에 크림을 바를 때 허물어지지 않는 것도 이제 응집성입니다. 그래서 TPA 분석을 했을 때에 빵이라든가 쿠키라든가 케이크 했을 때는 그 첫 번째 피크의 면적분의 두 번째 피크의 면적도 비율이 일정해 줘야 품질 관리 중에 하나입니다. 일정한 레인지를 정해 놓고 그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다음은 이제 그 탄력성, 스프링니스라는데요. 탄력성도 측정할 수 있는데요. 탄력성은 슈레에 가해진 그 힘이 제거된 후에도 처음 상태로 되돌아오려 하는 것을 탄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탄력성입니다. 요것은 이제 스프링니스라고 하기도 하고
그 엘라스티시티라고 합니다. 탄성이라고도 하고 탄력성이라고 그러죠. 요거는 첫 번째 피크의 시작점과 최고점 사이의 거리, 두 번째 피크의 시작점과 최고점 사이의 거리를 이제 탄성역이라고 합니다. 탄성 값이 클수록 1에 가깝고 탄력성이 적을수록 0보다 작은 값을 나타냅니다. 이것도 젤리나 빵, 밀가루, 반죽, 두부, 면, 이거 탄력성이 좀 중요한 지표로 될 수 있습니다. 탄력성은 첫 번째 피크 시작점과 그 최고점 사이의 거리, 두 번째 피크 시작점에서부터 최고점과 거리를 그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점착성, 껌이 있습니다. 우리 껌 씹죠, 껌. 껌이 씹으면 딱딱 붙듯이 점착성은 껌이라고 그래요. 점착성은 방고체 식품을 삼키기 위한 상태가 될 때까지 분해할 때 하는데 필요한 힘을 점착성이라고 그래요. 낮은 경도를 갖고 좀 부드럽죠. 탄력성이 거의 없어 씹을 때 영구히 변형이 일어나는 그 식품입니다. 점착성은 경도값과 응집성 값을 곱한 값이 점착성입니다. 점착성 계산할 때는 경도 곱하기 응집성을 합니다. 이 그래프에 나타나지 않고 그냥 계산식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 씹힘성입니다. 추잉이 씹는다고 했죠. 추잉리스. 씹힘성은 고체식품입니다. 고체식품을 삼킬 때까지 씹는 데 필요한 힘을 씹힘성이라고 합니다. 점탐성 곱하기 탄력성이 씹힘성입니다. 이것도 그래프에 나타나진 않지만 컴퓨터가 점착성과 탄력성 값을 곱한 것이 이제 씹힘성을 나타납니다. 점착성은 반고체 식품이고 씹힘성은 고체 식품에서 나타납니다. 그 TPHV를 제시할 때 점착성과 씹힘성을 동시에 사용하지 않고 시료의 특성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한 가지 지표를 좀 사용합니다. 두 가지 다 쓰지는 않습니다. 프로파일을 갖고 분석하면은 8가지의 그 변수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쭉 요약을 해보면은, 이거는 이제, 요걸 측정할 때, 프로브의 거리라든가 크기라든가 이걸 다 정해놓고 하면은, 설비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고, 그래프도 같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요것이 이제 전형적으로 그 텍스트 프로파일 어널리시스에서 이런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그래프 수치도 나타나는데, 첫 번째 피크에서 하면 나오는 거, 요거 이제 부서짐성이라고 그러죠. 플렉서빌리티. 시료 압착 시에 시료의 일부분이 먼저 부서지는 게 F1입니다. 여기 힘이 이건 뉴턴으로 나타나고 또는 줄로도 나타납니다. 그 다음 첫 번째 피크가 경도죠. 경도는 시료를 압축할 때 필요한 가장 큰 힘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탄력성이다. 스프링리스 탄력성은 피크의 시작점과 최고점과의 거리, 첫 번째 피크의 시작점과 최고점, 두 번째 피크의 시작점과 최고점 거리를 그 탄력성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어데시브 부착성은 첫 번째 피크와 두 번째 피크 사이에 위치한 음의 방향 면적. 요거는 이제 그 끈끈한 식품에서 이렇게 나타난다 했죠. 요 음의 방향 면적을
부착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그래프에서 수치 외에 계산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응집성입니다. 응집성은 첫 번째 피크에서 나타나는 면적분의 두 번째 피크에서 나타나는 면적, B, 여기 이제 응집성이라고 합니다. 금리수, 점착성은 반고체 식품에서 나타나는데 경도 곱하기 응집성을 점착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씹힘성은 고체 식품에서 나타나는데 그 점착성 곱하기 그 탄력성, 이제 씹힘성이라고 해요. 순간 복원력도 순간 그 탄력은 그 첫 번째 피크의 정점에서 좌측 면적과 우측 면적의 비, 우측 면적분의 좌측 면적 비를 순간 복원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TPA 프로파일을 식품을 분석을 하면은 이렇게 경도, 부서짐성, 탄력성, 부착성, 응집성, 접착성, 씹힘성, 순간 복원력 이렇게 한 8개의 변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걸 갖고 이제 이 제품의 특성이 무엇이고 품질 관리하는 데에 이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TPA 변수를 다시 한번 보면 이제 부서짐성은 이제 힘입니다. 힘인데 이제 SI 단위, SI는 뭐냐면은 시스템 인터내셔널 유니트를 해갖고 불란서입니다. 불란서 말에 이제 국제 단위 시스템인데 부서짐성은 힘이다. 경도도 힘이고 뉴턴을 나타냅니다. 부착성은 1인데 줄이에요. 줄이고 응집성은 넓이의 비율입니다. 넓이의 비율이기 때문에 단위가 없고 탄력성은 거리 또는 거리의 비율로 밀리미터를 하든지 또는 이제 단위가 없습니다. 점착성은 힘이고 힘의 단위는 뉴이고 뉴턴이고 씹힘성도 1입니다. 1의 단위는 줄이죠. 순간 복원력은 면적비입니다. 면적비이기 때문에 그 단위는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텍스트 프로파일 어나리시스를 분석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게 또 이 시료가 그 TPA를 하기에 적합한가? 방법의 적합성을 봐야 됩니다. 시료가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몬드나 사탕 같은 거는 딱 한 번 들은 압축시험으로 끝내버리는 게 오히려 더 심플하대. 퓨레는 점도 또는 점단성만 측정하면 되고 초콜릿은 잘 부러지면 되니까 휩 스냅핑 이 이제 TPA보다 훨씬 더 적합하다. 그때 모든 식품에 다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다른 방법도 측정할 수 있다. 물론 이런 것도 TPA를 분석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런 제품의 경우는 8가지 변수를 찾아내도 별로 활용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른 방법으로 분석하는 게 더 좋다. 그 다음 시료를 준비할 때는 균일한 시료를 일관된 형태, 똑같은 형태, 똑같은 크기의 시료를 준비를 해야 되지. 이거 할 때는 크고 저거 할 때는 작고 이거 할 때 모양도 다르면 안 됩니다. 시료 준비는 균일해야 되고 똑같은 걸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거 할 때 모서리 효과라는 게 있는데 엣지 이펙트라 그럽니다. 시료의 크기가 클 경우에는 일정 부분을 선택해야 되는데 전체 크기 시료 중 어느 부분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물성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시료가 큰 경우는. 그래서 반죽이 되게 클 때에는
한 번 씻는 정도, 뭐 1cm, 2cm 잘라야 되는데, 뭐 주먹만 하든지, 뭐 큰 경우는 어느 걸 뜨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바깥쪽에 가까운 곳을 피하는 게 좋다. 바깥쪽은 부서짐성이 있으니까 바깥쪽을 피해갖고 시료를 뜨는 것은 이제 모서리 효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TPS 측정할 때에 설정 조건이 있습니다. 그 설정 조건에서는 이제 힘, 뉴턴, 미리, 또 시간 등 단위를 가진 지표를 사용하기 때문에 시료의 크기, 모양, 또 크로스헤드 속도, 프로브 종류, 변형 등 모든 설정 조건을 똑같게 해야 됩니다. 이거 측정할 때 다르고 저거 측정할 때 다르면 안 된다. 똑같이 해야 된다. 그 다음 시험할 속도가 있습니다. 시험 속도가 증가하게 되면 측정되는 힘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속도는 통상 10에서 250 나노메타 정도 분당, 100에서 250mm의 속도로 범위를 정해놓고 좋습니다. 시험 속도를 올릴 때나 내릴 때는 속도를 각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트리거 포스랍니다. 트리거에 맞는 적절한 힘으로 설정을 해야 된다입니다. TP 시작점에서 프로브가 시료에 닿는 순간인데 트리거 힘이라고 합니다. 프로브가 시료에 닿을 때 실험자가 눈으로 보면 지켜보면 언제 프로브가 시료에 닿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지만 기계로 딱 정해놓고 시간과 거리를 정해놨을 경우는 트리거 힘에 의해서 닿는 시점이 결정됩니다. 너무 부드러운 시료는 트리거 힘이 너무 높게 설정하면은 시료와 프로브가 닿았지만 기계가 안 닿았다고 인식할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리거 힘은 트리거에 맞는 힘으로 설정을 해야 된다. 또 시료 지지대 선택입니다. 전번 시간에 뚫기 시험할 때 지지대도 이제 간격하고 적당히 하게 있어야 된다 했는데 지지대도 TP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압축 후에 시료가 프로 표면에 붙어 올라가지 않고 항상 시료 지지대에 붙어 있도록 딱 해야 됩니다. 시료가 붙어 있어야 두 번 실 수 있는데 첫 번째 힘을 다하고 프로브 따라서 올라가 버리면 안 되겠죠. 두 번까지 눌러줘야 되기 때문에 지지대를 또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TP의 변수 값을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변수 값이 아까 8가지 나온다 했죠. 8가지를 이제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통상 이제 TPA 기계는 이제 텍스트 분석기라든지 혹은 만능 시험기 등은 기계 장치는 TPA 측정이 끝나면은 자동적으로 계산식에서 TPA 값을 계산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시료에 따라서 필요 없는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필요 없는 거는 우리가 치사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빵이나 면의 부서짐성이나 과체류의 부착성은 크게 중요하진 않죠. TP의 변수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측정하는 시료에 맞는 변수 값을 선택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TP 사이클 사이의 간격을 또 고려를 해야 됩니다. TP에서는 압축력을 2번으로 연속으로 가한댔죠. 두 번 사이의 시간 간격을 설정해서 한번 딱딱 너무 빠르면은 또 너무 느리면은 결과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한 번 눌리고 올라가다 두 번 낼 때 시간도 적당한 간격을 둬야 된다. 그다음 프로브 선택도 좀 중요합니다. 보통 압축력을 이용한 방법은 시료 크기보다 큰 프로브를 사용해야 돼요. 보통 시료보다 프로브가 커야 됩니다. 머핀이나 빵 같은 거는 이제 시료가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작은 프로브를 쓰죠. 그 다음 변형률 선택도 고려해야 됩니다. TPL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그 예비 시험으로 다양한 변형 값을 시도해보고 측정하고자 하는 게 실효에 맞는 그 변형률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품을 삼키는 경우는 한 8, 90%의 이제 변형률 쓰고, 삼키기 전까지 부스러지는 물성 특징은 한 60에서 80%. 그 저작에 의한 물성만 차이만 하락할 때는 한 50% 전후가 적당하다 그럽니다. 아까 이제 그 프로브 크기라 하셨는데, 빵 같은 거는 프로브는 뚫기 시험이니까 작게 선택하는, 실효보다 작은 프로브를 쓰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식품 물성 TP의 기계 분석 기계 하는데 여기 이제 고성능 식품 물성 분석기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겨놓으면은 요놈이 이제 컴퓨터가 연결돼 갖고 그 여기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모든 것이 컴퓨터에서 이제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텍스트 프로파일 어나리시스 약자는 2바이트 테스트라 하고 입안에서 저작 운동을 현상화한 것으로 복원성 있는 샘플을 연속적으로 2번 압축해 갖고 응집성, 점착성, 탄성, 검성, 씹힘성 등의 물성 결과값을 구할 수 있는 실험 방법입니다. 그 TP에서 나오는 그 파라미터는 1차적 요소, 2차적 요소, 3차적 요소는 뭐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다시 이제 TP를 이제 모양으로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 놓은 이건 이제 첫 번째 씹힘, 첫 번째 압축, 여기 부서짐성이고, 요 피크, 경도로 그랬죠. 여기는 이제 음의 방향도 있어. 두 번째 압축되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힘이고, 시간, 거리죠. 두 번 압축 과정 중, 그, 샘플을 압축할 때, 플러스 힘과 압축할 때 떼었을 때 복원성 및 점착성으로 의한 그 마이너스 힘이 측정이 됩니다. 점착성 때문에. 붙어서 올라갈 때는 올라가야 되는데, 막, 그 프로브에 붙어갖고 반대 방향으로, 음의 방향으로 점착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다른 그림으로 보는데, 여기 이제 그 힘, F12, F11, F14, 12 이렇게인데, 요즘에 이제 그 거리, 시간, 여기서 응집성은 요거 모양 요거, 컴퓨터로 내보이는 그림을 하나 보여줬습니다. 그 지성, 깨짐성, 이 앞에 그림 F11, 경도, 첫 번째 압축까지 발생한 최대 피크다. 점착성은 첫 번째 압축 과정에서 샘플과 프로브가 떨어지는 데 필요한 힘, 응집성 계산을 나오면 있고, 탄성도 계산도 됩니다. 검성도 계산, 씹힘성도 계산으로 나온다 했었죠. 여기서 요거는 경도, F13 경도. 요게 이제 요점이 이제 깨짐성이라고 했죠. 취성 깨짐성이라고. 그 점착성은 이제 계산해서, 응집성도 요 계산해서 나옵니다. 이게 이제 그 텍스트 프로파일 이제 기계인데, 요거 좀 다른 기계 쪽으로. 이제 요 크로스헤드의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거리를 적당하게 이제 잘 정해줘야 되고, 프로브 모양도 뭐를 하는 거에 따라서
적당히 정해줘야 되고, 그 지지대도 적당히 해야 됩니다. 이거 프로브는 그 모양에 따라 갖고 동그라미나 칼날이나 뭐 여러 가지 다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컴퓨터에 연결 때가 모든 것이 되는데, 여기 이제 한번 씹을 때 축으로 쭉 내려오면은 힘은 여기에 이제 로드 셀 저울 형태로 힘을 누르면은 힘이 올라가요. 우리가 이제 저울에 사람이 올라가면은 로드 셀이 작동해서 체중이 뭐 60kg든 70kg 나타나듯이 눌리는 힘이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힘이 많이 들어가겠죠. 요 거리가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딱 내려오는 거리를 정해놨기 때문에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저울의 무게가 많이 갈 거고, 부드러우면 부드러울수록 힘이 적게 가는 그런 원리에서 그것을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걸 이제 모든 변수를 읽어낼 수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다른 그래프에서 요 면적, 요거 이제 응집성, 점착성, 검성, 시품성 이렇게 그 계산식에서 나타낸다는 걸 보여줍니다. 첫 번째 씹을 때 힘, 그 다음 내리고, 두 번째 씹을 때 힘, 내리고. 요것이 이제 그 응집성은 면적 1분의 면적 2, 점착성은 요걸 면적 3이다. 검성은 경고성 플러스 음직성이다. 씹힘성은 검성, 음직성, 탄성이다. 탄성과 그 시간 2는 비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비관이. 그 TP의 이제 그 변수하고 이제 구하는 공식하고 뭘 설명하는 건지를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TP 경도는 그 원하는 변형에 도달할 때에 필요한 힘, 그래프의 첫 번째 압축 과정에 이제 맥시멈 피크치죠. 단위는 이제 뭐 킬로그램, 그램, 토gram, 뉴턴 이렇게 됩니다. 응집성은 물체가 있는 그대로의 원형을 유지하려는 힘으로 이제 부착성, 점착성보다 클 경우는 프로브에 샘플이 묻어나진 않는다. 면적 1분의 면적 2다. 이런 얘기요. 탄력성, 뭐 탄성이라고도 합니다. 변형된 샘플이 힘이 제거된 후에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힘이 이제 탄성이라고 그랬죠. 탄성이다. 첫 번째 그래프의 원점에서 피크까지 시간. 두 번째 그래프의 이제 원점에서 피크까지 시간. 그다음 부착성, 점착성은 샘플과 프로브가 떨어지는 데까지 필요한 힘입니다. 그다음 파쇄성은 깨짐성이라고 그러죠. 브리티니시라고 하거든요. 첫 번째로 나타난 중간 피크. 샘플에 따라서 이게 없는 경우도 있어요. 파쇄성, 부드러운 빵 같은 거 이런 거 안 나타나죠. 그다음 씹힘성은 고체식품 샘플을 삼킬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거다. 검성은 반고체 식품을 삼킬 수 있는 상태까지입니다. 그다음 복원력, 순간 복원력, 또 순간 탄력성이라는데 이건 어떤 물질이 서로 엉키고 뭉쳐지는 성질이다. 압축 직후 프로브가 샘플에서 떨어질 때까지 거리를 이제 스프링 위스라고 합니다. 이 텍스트 프로파일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좀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식품의 저장 기간 동안에 기여도 변화를 알고 싶을 때는 TP의 특정 결과하고 간능 검사 결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갖고 그 지속적인 간능 검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간능 검사를 하지 않고 TP의 실험만으로도 기여도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상관관계를 갖고.
또 이제 특정 결과값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값이 도출되면은 기여도가 감소한다라는 상관관계를 파악한 후 일정 수준 이상의 값이 측정된 시료를 생산해서 제외하는 등 기여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 품질 관리도 쓸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 텍스트 프로파일 애널리시스를 갖고 이제 1시간 동안 했는데 그 과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어떤 시료를 분석해서 아래와 같이 TPA 곡선을 얻었다. 이를 바탕으로 TPA 변수를 계산 한번 해봅시다. 그 A1A는 30줄이고 A1B는 20줄이고 A3는 3줄이고 A2는 30줄이고 A4는 1줄이고 D2는 7mm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때 이제 부서짐성은 부착성, 탄력성, 씹힘성, 경도, 응집성, 점착성, 순간복원력을 좀 계산해갖고 메일로 ypkim085 한메일.net 자기 학번하고 성함 기재 후에 이제 메일로 좀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여러분들 나중에 일선 현장에 가면은 각 회사에서 그 텍스트 프로파일 분석 기기를 갖고 많이 사용을 해요.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제를 한번 해놓으면은 나중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